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토미 저작 클북 출판사의 오늘의 차를 마시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마녀 카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고양이 4마리와 동거하며 신화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키 작은 지구인이라 칭하는 토미가 쓴 소설입니다. 밀밭가에 있는 카페 하리는 고양이 미미와 두 여신이 손님에게 오늘의 차를 대접하고 추억의 음료를 파는 카페이죠. 여신들이 삶에 지친 이들에게 내어주는 오늘의 차가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독자들의 고통도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카페를 방문한 3명의 손님에게 마녀 카페 오늘의 차와 따뜻한 추억의 차가 얼어붙은 가슴을 녹입니다. 이들의 행복이 훈훈하게 전해옵니다. 스스로 소중한 것을 깨달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영혼의 휴식처 마녀 카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3번째 손님으로 카페에 온 복순. 일찌감치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2년 전에 먼저 보내고 삶의 희망을 잃었던 복순. 마법의 커피와 함께 복순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3부 복순의 테마의 일부입니다. 윌리엄은 노파가 들어오도록 길을 비켜주고 라케와 클레르에게 다시 인사하며 나갔다. 라케는 노파를 안내하고 오늘의 차를 내왔다. 노파는 자신의 남노한 행색이 신경 쓰이는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클레르는 노파의 모습에 겹쳐 보이는 운명의 옷감을 꿰뚫어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차 드시면서 천천히 메뉴를 고르세요. 카운터로 돌아온 라케는 윌리엄이 마시고 난 찻잔을 정리했다. 미미는 카운터 바를 폴짝 뛰어 내려갔다. 찻잔을 정리하는 라케에게 클레르가 말했다. 복순이가 왔네. 그러네. 라케가 무심한 듯 대답했다. 클레르가 덧붙였다. 내가 실을 너무 많이 뽑아낸 건가? 또 쓸데없이 다정하군. 우린 그저 우리 일을 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수? 옛날에야 평균 수명이 짧으니 짧게 뽑힌 거고 요즘에야 다들 저만한데 뭐.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했으니 하는 말이야. 남 걱정할 때요? 앞으로는 사람들 수명이 150년은 좋게 넘을 텐데 그런 시대에 옷감 짜는 작업을 생각하면 아득해. 그리고 나는 복순이에게도 남들과 똑같은 숫자만큼 문이랑 빈자리를 넣어줬거든. 그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살아간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라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클레르가 대꾸했다. 아트로를 못 찾아서 우리가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복순이가 자기 운명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살았다고 단언하지 말자. 복순이는 열심히 살았어. 복순이뿐 아니라 인간들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들 살고 있잖니? 그래, 모두 열심히 살고 있지. 그런데 결국 아트로를 찾지 못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거야. 어서 이 일을 끝내야 해. 복수는 밀밭길을 하염없이 걷다가 카페 하리를 발견했다. 2년 전 사랑하는 가족을 차례로 잃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이 죽기 전에도 폐지 줍는 일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지만 복수는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오늘은 감기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더니 이미 누군가 한 바퀴 싹 돌고 간 뒤라 복순이 차지할 폐지는 휴지 조각 하나 남지 않았다. 최 씨가 먼저 다녀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식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도 소일거리로 폐지를 줍는 남자였다.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복순과 다른 처지였다. 복순은 심란하고 울적해져 끌고 나온 손수레를 대문 옆에 세워두고 방에 들어가 한참을 누웠다. 폐지를 줍는 일 외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서러운 마음이 사무쳤다. 최 씨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동장가친에 영세민으로 쉽게 등록을 했고 나라에서 얼마간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매달 자식들이 꼬박꼬박 용돈도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복수는 아들이 죽기 전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은 돈 3천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밀린 월세로 갚았다. 다 썩어가는 슬레이트 지붕 곶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없는 조각난 땅 위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나중에 지역 재개발 때나 다른 집에 끼워서 넘길 만한데도 집주인은 복순에게서 꼬박꼬박 매월 30만 원을 받아갔다. 아들이 죽고 나서는 그 혼이라도 9천을 떠돌지 말라고 49제를 지내주었다. 500만 원이 들었다. 회사와 합의를 해준 삼수에게 300만 원을 답내로 건네려 했다.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삼수가 발벗고 나서주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돈 300만 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삼수는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조카님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을 어찌 손대냐며 마다하는 모습이 돈이 적어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술 한잔 대접하는 식으로 끝내기엔 도리상 그럴 수 없었다. 극구 사양하는 걸 삼수 마누라 편에 겨우 들려보내고 면을 세웠다. 남은 돈은 차마 건드릴 수가 없었다. 1,000만 원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적금으로 넣어두었다. 그 사실을 삼수에게 얘기해 두려 했는데 삼수는 이미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복수는 삼수 소식에 슬퍼했지만 사실 삼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복순을 속여 허위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합의금의 대부분과 산재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중간에서 대부분 가로채고 복순에게는 쥐꼬리만한 금액을 지어주며 생색을 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순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들 죽음과 맞바꾼 남은 그 돈을 그저 먹고 사는데 써버릴 수는 없었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움직였다. 한참 속에서 불이 일어나듯 뜨겁고 분한 마음에 1시간 이상 누워있기조차 힘들었다. 스웨터를 껴입고 빈속으로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무작정 걷다 보니 낯선 골목이었다. 집으로 가려고 뒤돌아 걸으며 길을 찾아봤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골목을 벗어나자 양옆으로 탁 트인 밀밭이 나왔다.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도시에 밀밭이 있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왠지 포근한 기분이 들었다. 복수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또 서러움이 밀려왔다. 아들과 살 때는 곧잘 총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을 받았고 누구네가 언제 어디로 이사 갔으며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정보들을 두루 깨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곳도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딱 지금 자기 처지와 닮은 꼴이라 한심했다. 파출소나 가게를 찾아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도 밀밭만 펼쳐져 있고 가게나 관공서가 눈에 띄지 않았다. 뒤돌아본 골목도 대문도 보이지 않고 담벼락만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았다. 복순이 밀밭길을 걸은 지 5분쯤 지났을까. 멀리 버섯 모양의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허둥지둥 그 앞으로 갔더니 카페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카페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던 중이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외국인 남자가 나오려다가 걸음을 멈추고 복순에게 먼저 들어오라는 듯 빙그레 웃으며 한쪽으로 문을 잡고 비켜서 주었다. 어서 오세요. 복순과 비슷한 또래의 세련된 여주인이 인사를 했다. 아, 저 길. 복순이 헐떡이며 길을 물으러 왔다고 얘기하려던 찰나에 라케가 잽싸게 자리로 안내했다. 날이 꽤 쌀쌀하죠. 코끝이 빨갛게 얼었네요. 얼떨결에 들어선 카페 내부는 바깥보다 더 독특했다.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천정과 테이블로 가는 길은 마치 오솔길을 걷는 착각이 들 만큼 호젓했다. 테이블 주변은 고향 마을 밤나무 가득한 뒷산 느낌을 주었다. 자리에 앉아 여주인이 다가와 차를 내주며 천천히 메뉴를 고르라고 말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찻잔을 받아든 복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차 한 잔 마신 후에 길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카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결혼 전 친척 어른 소개로 남편과 처음 만났던 곳이 읍내 다방이었다. 복수는 당시 세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문한다는 커피를 처음 마셔봤다. 맞은편에 앉은 총각이 커피에 설탕을 타면서 달달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으려고 힘을 꼭 주어 컵을 잡는 게 보였다. 커피는 달고 맛이 좋았다. 서둘러 나를 잡아 혼례를 올렸다. 신혼살림은 재미있었지만 곧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남편은 전쟁터를 떠돌다 전사 통지서 하나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복수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밤을 틈타 남쪽으로 내려왔다. 사는 게 팍팍했지만 난리통에는 누구나 그렇게 살았으므로 아들과 손을 맞잡고 살아왔었다. 아들은 복순의 마음만큼 잘 자라지 못했고
판검사가 되길 바랐던 기대와 달리 일용 노동자로 전전하다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고단한 시간이 흐른 후 카페는 처음이었다. 옛 생각에 잠긴 복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끈한 차가 혀를 감돌다 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누군가 고달픈 자기 인생을 토닥이고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 복수는 울컥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했다. 투정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올라오며 모든 게 서러웠다. 힘겨운 날을 견디며 살아왔던 평생의 보람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며 모두 사라졌다. 복수는 오동잎 모양의 찻잔을 감싼 자신의 두 손을 보았다. 트고 갈라진 손등과 다 다른 손톱 밑에 새까만 때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엄해, 전쟁통에도 사는 게 힘든 줄 몰랐고 남편을 잃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리 사는 게 힘이 드노. 나는 언제나 남편, 자식 곁으로 가리오. 엄해,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그랬소. 복수는 손에 꼭 쥔 찻잔을 이마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클레르는 복순을 계속 관찰했다. 카페에 들어설 때는 단발머리 어린 소녀였다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실 땐 쪽진 머리 아내였다가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되어 있었다. 사는 건 힘들지, 암. 동정원 금물이야. 난 삼신할미니까 아이들 동정할 거야. 클레르 할머니, 나도 삼신할미거든요. 첫 돌까지만 돌보는 거 알죠? 그 다음부턴 자기 삶이야. 클레르와 라케가 복순을 바라보며 한마디씩 투닥거렸다. 라케는 인간들이 스스로 인생의 무늬를 발견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너랑 아트로는 어쩜 그리 냉정한지. 애초에 인간은 사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게 만들어졌어. 우리가 더 할 것은 없어. 낸시는 복순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무슨 차를 마실지 물었다. 복순은 눈물을 닦고 낸시를 보다가 그 와중에도 혀를 찼다. 하얀 머리 낸시가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한참 쳐다보았다. 속으로 요새 젊은 애들은 대가리를 당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커피를 주문했다. 오동잎 무늬 찻잔은 한참을 놓고 마셔도 식지 않고 따뜻했다. 실컷 울고 난 뒤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신 복수는 마음 밑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와 움츠렸던 어깨도 절로 펴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저 할머니 커피 마시고 싶다는데. 미미가 카운터 위로 뛰어오르며 야옹하고 말했다. 우리 미미 주문도 잘 받지? 그렇지. 우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구먼. 여신들의 신체가 닿으면 사물들은 신비한 능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가급적 여신들은 주변에 손대는 일을 피하려고 애쓴다. 미미가 알려준 메뉴는 손님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 두 여신은 그 사실이 늘 궁금하고 의아했지만 평범한 동물에게 신의 손길이 닿자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겼구나 싶었다. 달리 알아볼 도리는 없었다. 커피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에르메스 모자이크 찻잔에 커피를 담아내주며 라케가 살짝 입김을 불어넣었다. 차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에 마치 무지개가 뜬 모양으로 환상이 보였다. 복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라케를 보았다. 카페에 들어올 때는 나이가 자신과 비슷할 거로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중년 같기도 하고 더 어려 보이기도 해서 얼굴로는 세월을 가늠할 수 없었다. 맑고 깊은 라케의 눈은 복순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비로운 눈빛이었다. 집에서는 노란색 봉지 속에 든 커피 믹스를 플라스틱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그 봉지로 휘휘 저어 마셨다. 여기서 내온 커피는 옛날 남편과 다방에서 마셨던 커피처럼 까만 물만 담겨 나왔다. 그때는 설탕을 따로 넣을 수 있도록 사기 그릇이 옆에 딸려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다. 대신 작은 찻주전자 모양의 그릇에 뜨거운 우유가 담겨 있었다. 복수는 우유를 붓고 금으로 만든 티스푼을 휘휘 저었다. 검은 하늘 같은 커피는 가을 낙엽 같은 갈색으로 바뀌었다. 커피 향이 좋았다. 복수는 한 모금 조심스레 마셨다. 씁쓸했다. 밀밭 사이로 흐느적거리며 헤매느라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복수는 카페 문 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커피를 한 모금 넘기자 어릴 때 기억들이 영상처럼 떠올랐다. 어린 복수는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다가 우물가에 함께 가서 물을 깃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물을 길어 나르며 집안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복순이만 집에서 아이 취급을 받았다. 한 달 전부터 아버지를 졸라 예쁜 물동이를 사기로 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장에 가서 목단꽃이 그려진 예쁜 물동이 하나를 사왔다. 복수는 너무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약속한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팔짝팔짝 뛰며 아버지 볼에 입을 맞추고 바로 물동이를 이고 나갔다. 무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드는 걸 잊지 않았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우물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을 깃고 있었다. 아이고야 우리 복순이 이자 물 길러 오네야. 물동이가 참 이쁘다이. 우쭐한 마음에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머리에 이어보니 별로 무겁지 않았다. 신이 나서 쫄래쫄래 걸어오는데 길 한복판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기절할 듯 놀라 물동이를 던지고 냅다 집으로 뛰었다. 할머니는 방정맞은 년이라고 지청구를 놓고 아버지는 얼른 쫓아나가서 뱀을 잡았다. 우리 복순이 큰일 날 뻔했다이. 무슨 뱀이 이리 크니야? 놀라서 엉엉 우는 복순이를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물동이는 다음에 다시 사자. 우리 복순이 아직 어려서 안 되겠다. 복순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간 기억들을 영상처럼 바라보던 복순의 눈에 절로 웃음이 지나갔다. 커피 맛은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그리고 은은한 밤꽃 향을 풍기며 입에서 사라졌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자 이번에는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머리를 이리저리 풀어헤치고 다시 닦기를 수차례. 입고 나갈 옷을 3번씩 다림질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엄마가 어디 놀러 갈 때만 바르는 구찌 베니를 얻어 발랐다. 점심때가 지나 어른들을 대동하고 읍내 다방으로 나가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만났다. 앞자리에 마주한 청년은 작은 아버지 동네에 사는 면석이었다. 수더분하게 생겼지만 눈이 빛나고 입이 두툼해서 믿음직스러웠다. 귀가 잘생겨서 마음에 들었다. 이 남자도 복순이가 싫지 않은지 반쯤 숙인 고개를 슬쩍슬쩍 들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복순의 도톰한 콧망울과 흰 쌀가루같이 하얀 피부가 썩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한 달 전 작은 아버지가 중신을 서며 아버지가 2번이나 보러 간 청년이다. 남자집 어른들도 복순을 보러 1번 왔었는데 그 직후 혼담이 바로 오갔다. 양가 어른들은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 당사자가 1번은 서로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둘을 다방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양가 어른들은 멀리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테이블에는 둘만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보이자 어른들은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날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복순이도 그 청년도 서로 마음에 들었다. 2번 만나고 혼례를 올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다른 영상과 기억이 떠올랐다. 현실처럼 생생한 영상을 보며 복순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커피를 마시자 이번에는 아들을 낳고 키우던 때가 영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빨갛기만 하던 아기가 며칠 사이 뽀얗게 살이 올랐다. 복순의 옆에 아들이 누워있다. 새근대며 자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10달을 품어 마침내 마주한 아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로 작정했다. 아이의 짙은 속눈썹을 보고 있자니 새삼 코끝이 시큰했다. 아기 볼에 볼을 살짝 갖다 대니 새콤한 젖비린내와 숨결이 느껴졌다. 막 잠에서 깬 아기와 눈이 마주쳤다. 아기는 2번 눈을 깜빡이고도 이내 다시 잠들었다. 잠시 후 베넷짓을 하며 다시 웃었다. 복순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눈을 뗄 수 없었다. 옆에서 친정어머니가 산모도 푹 자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복순은 잠시도 아기 모습을 놓치기 싫었다. 아이가 막 걸음마를 하며 온갖 재롱으로 부부를 기쁘게 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영리해서 첫돌이 지나면서부터 곧잘 대답도 했다. 커피는 묵직하게 입안을 감돌았다. 눈앞에 남편의 입영 통지서가 나타났다. 남편은 이틀 뒤 떠났다. 자신은 면석이라서 훈련만 받고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밤꽃이 뒷산의 지천으로 핀 어느 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지만 복수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았다. 전쟁 막바지에 남한군이
38선을 넘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커피에서 쑥 태운 듯한 쓰디쓴 향이 느껴졌다. 쑥은 상처를 치유한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고통 가운데 눈을 뜨니 카페에 앉은 복순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평온한 얼굴의 아들과 영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고통은 살아갈 사람의 몫이었다. 복순의 가슴에 난 큰 구멍으로 찬바람이, 눈보라가, 한여름의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찢어질 듯한 고통에 복순은 몸부림을 쳤다. 아들은 애완견 영훈이를 안고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영훈이도 상처 하나 없이 아들 품에서 재롱을 떨고 있었다. 둘은 복순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은 괜찮다고 눈빛으로 말하려는 듯했다. 한참 복순을 바라보던 아들과 영훈이가 빗속으로 걸어갔다. 복순은 그 뒤를 따라 하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공간은 빛으로 가득했고 복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었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면 이런 느낌일까? 복수는 그 빛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빗속에 머물던 복순이 깨어났다. 나른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깊은 잠을 자다 깨어난 느낌이었다. 바깥으로 나갔던 고양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의 평온한 모습을 환영으로 본 복수는 큰 위로를 받았다. 인생길 홀로 멀고 험한 밤길을 걷는 듯 외롭고 힘든 마음이 행복감으로 바뀌었다.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차갑게 식은 줄 알았던 커피가 따뜻하게 혀끝을 지나 입안을 부드럽게 스쳤다. 복순의 눈에 커피잔을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들어왔다. 주름이 펴지고 팽팽해진 느낌이 들었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과 함께 힘도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찻잔을 내려놓자 주위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카페, 세 여자가 앉아있는 카운터, 그리고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 탁자에 펼쳐진 식탁보가 황금색 실끝처럼 보였다가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다 해지기 일보 직전에 낡은 옥스퍼드지로 변했다. 복수는 술을 놓아 흉한 구멍을 메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자기 삶도 이 식탁보처럼 낡고 구멍난 청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인생을 다 바친 아들도 없는 현실이지만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복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납덩이를 올려놓은 듯 무겁던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락해, 복순이 옷감에 구멍 3개 맞지? 항상 3개지. 어디 보자. 어릴 때 부모가 학교 안 보냈던 구멍? 은행에 저축했는데
IMF로 부도났던 구멍, 딱 그때였네. 나머지 하나는? 클레르가 묻자 라케가 눈을 내리깔았다. 아, 언니도 보이면서 그러우. 바로 지금이잖소. 알다시피 나야 아무 곳에나 구멍을 내놓지만 인생의 시기에 만나는 구멍은 자신이 메우거나 피해갈 수 있지. 그렇지. 복순이 옷감은 단단한 영혼에서 길어올린 실이라 질기고 아름답지. 저 남은 구멍은 복순이가 아름답게 메우겠구나. 복순이 옷감에는 아직 무늬가 많이 남아있어. 미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무늬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고 구멍은 역경인 듯 했다. 힘든 일이 분명한데도 왜 아들이 죽은 사건은 구멍이 아닐까? 그렇다면 슬픈 일은 무엇일까? 미미는 자기에게도 무늬와 구멍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로지 무늬로만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문이 생겼다. 구멍을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창밖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클레르는 복순을 위해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여신이 노래를 부르자 복순의 주위를 두르고 있던 운명의 옷감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내게 있네. 내 안에 모든 세상이 있네. 나는 나를 치유하고 치유는 새로운 인생을 불러오네. 지나간 불행은 나를 올가매질 못하지. 다가오는 기쁨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삶의 무늬는 그 찬란함을 위해 더 큰 골짜기를 만들었지. 나는 내 인생의 영웅. 고난이 없는 영웅은 없다네. 난 인생의 서사를 반석에 새기네. 복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커피값을 치르려고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요즘 커피값이 얼마인지 몰라 걱정이었다. 카페 주인은 제일 비싼 음료가 커피지만 오늘은 특별 할인을 하는 날이므로 1,000원이라고 했다. 원래는 커피값이 얼마냐고 복순이 묻자 주인은 인생이라고 농담하며 웃었다. 복순도 따라 웃으며 1,000원으로 차값을 치르고 문을 나섰다. 클레르와 라케는 문을 나서는 복순의 오라가 조금씩 반짝이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복순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참을 걸었다. 깜빡 잊고 카페 주인에게 길을 물어보지 못했지만 밀밭 샛길 끄트머리에 큰 길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길 옆에 평소에 폐지를 주우며 다니던 보았던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심란했던 마음 때문에 늘 다니던 길 바로 코앞에서 길을 잃었던 모양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복수는 동시에 미로 갔던 마음의 길도 확실히 보았다.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주변은 발전해 가는데 복수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멈춘 인생이었다. 그동안 무엇이 갑갑했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곰곰이 생각했다. 복수는 한글로 겨우 이름자나 쓸 뿐이고 글을 모른 채 살아왔다. 그게 살면서 늘 답답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에 등록해 글자를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5년 후 복수는 겨울 끝에 냉이꽃 폈다 라는 책을 썼다. 슬픔 뒤에 찾아오는 더 값진 기쁨에 관한 책이었다. 이후 항온의 작가라는 별명을 얻으며 작가로서 글을 쓰며 살아갔다. 복수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20년을 더 살았다. 그녀는 슬픔에 빠졌던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